가진 자산이라는 건 꿈과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연구 개발에 40%를 투자를 합니다. 연간 45%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70%입니다. 프로덕트는 RFIC, 에어다이, IoT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제품은 2003년 전에는 제가 꿈에도 못 본 제품들이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난생 처음 들은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에 관한 지식은 제로였습니다. 현재 판매 국가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 1원도 낸 게 없습니다. 그럼 글로벌 마케팅에 들어가는 어디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죠. 열쇠 없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벤처를 하려면 열쇠가 뭐냐? 킬러 프로덕트입니다. 좋은 제품 그거 안 통합니다. 킬러 프로덕트. 그 킬러 프로덕트는 내가 본 킬러가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 고객이 내가 무슨 혜택이 있나. 그 다음에 고객을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낚싯밥이 있어야 되죠. 고객을 낚으려면 낚싯밥이 있어야 되죠. 낚싯밥은 특허입니다. 2003년에 제품도 모르는데 내가 특허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품 설계하기 전에 특허 아이디어를 먼저 내라. 그때 네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킬러 프로덕트가 있고 특허가 있으면 뭐합니까? 고객을 없으면 안 되죠. 고객을 어떻게 찾느냐? 고객은 고객 나름인데 가능하면 탑 10을 차지해야 됩니다. 탑 10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한테 찾았는데 어떻게 다가갈 거냐? 다가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세일즈 채널, 그걸 마케팅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 베렉스는 다이렉트 세일즈, 그건 하우스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1대1을 직접 하는 게 있고 외국에 가면 직접 할 수가 없죠. 세일즈 랩이나 외국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씁니다. 내가 여기서 no investment in local subsidiaries, 해외 법인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손해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6개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고 아이디어를 내냐? 이건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MJ, JH전 그 사람은 제가 만나서 한 2, 3년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분이 해보시라는 아이디어를 줬고 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를 때는 컨설턴트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렌 스윗이라 이름을 썼습니다. 아까 싫어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컨설턴트는 누구냐? 첫 번째 고객을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모시세요. 그 사람들은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팔려는 제품이 누구누구 가져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 경쟁자를 압니다. 비싸게 돈 주고 컨설턴트 안에도 제절로 얻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찾을 때 2번도 쓴 게 없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피지빌리티 스타디의 마지막은 이익과 캐시플로우입니다. 초창기 하는 사람이 많은 실수가 캐시플로우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피지빌리티 스타디 여러 항목이 있지만 프로핏과 캐시플로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을 하면은 10 compelling benefit to clients, 고객한테 이익이 가야 사업이 되지 나한테 즐거워가지고 사업 안 됩니다. 그럼 프로덕트 마케팅에 하려는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체크 포인트는 챙겨보는 건데 이병철 회장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분입니다.
상장단을 해야 할 때마다 잘 챙겨봐라. 그래서 우리도 사업을 하기 전에 프로덕트 마케팅이다. 사업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프로덕트 마케팅에 지금 포커스 맞추는 겁니다. 그로잉 마케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타인할 때는 내가 삼성에 25년 있었지만 와이어리스 인더스트리는 들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장을 쓰는데 뭐냐 내가 제품은 와이어레스 IC, RFIC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을 하면 용도가 뭐냐? 그 와이어리스 리피터. 이건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용도를.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면 제품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은 두 가지입니다. 경쟁사의 벤치마킹 그리고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 그래서 킬러 프로덕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텐트. 이건 다음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목표를 세우는데 처음에 하면 판매 목표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료도 없어, 경험도 없어, 돈도 없어, 책을 살 돈도 없어. 이건 경쟁사 웹사이트 들어가서 찾으면 많이 정보를 못 씁니다. 구체적으로 WJ 시렌자 웹사이트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탑10 클라이언트 누구냐? 우리가 하는 리피터의 제일 큰 시장은 한국. 제가 시작은 실리콘밸리에서 했습니다. SK텔레시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SK텔레시스라는 게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최소한도 3년 동안 예산. 어렵게는 파이낸셜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파이낸셜 스테이트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일을 하실 때 꼭 자기 사장님이 됐든 사원이 됐든 자기 하는 분의 3개년 계획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할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캐시플로는 쉽게 하면 혈액입니다. 피가 끝나면 끝이 나죠. 캐시플로. 그 다음에는 이걸 하는데 일정표를 짜야 됩니다. 그 다음은 킬러 프로덕트.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해. 자기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 정치에게 사회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에 와이어리스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때는 3G에서 4G. 사업의 기회는 세상이 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highest gain, lowest power consumption, wideband product for less inventory, less matching component. 원가를 계산할 때는 자기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걸 쓰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게 오너십 코스트라고 합니다. 오너십 코스트를 해서 고객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특이한 건데 한국에서 제가 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RFIC를 했는데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한국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들이 한국 사람이 설계한 제품을 안 믿습니다. 희한하죠? 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걸 취합해가지고 더 인더스트리 베스트 제품 BG13G와 BT01CB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킬러 프로덕트의 두 번째는 아까는 주로 퍼포먼스에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특허를 네 가지가 있다는데 들어봐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용어 자체부터 모르겠어요. 영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럴 때는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를 풀으라고 해야 돼요. 숫자. 이게 4개 아이디어 나온 걸 가지고 한 달을 주고 소비자 입장에서 풀어라. 그래 1번 템플처 스타블라이저 달림표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숫자 했죠? 50%가 계산된다. 그럼 쉽죠? 50%가 계산. 두 번째도 보세요. 퍼포먼스가 30% 계산된다. 알아듣기 쉽죠? 몰라도.
그 다음에 오버볼트 프로텍션, 이것도 AS라는 건 다들 압니다. 가전제품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게 고장 확률이 적기 때문에 AS 비용이 줄어든다. 이건 한 번 서비스를 나가면은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500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AS 코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텐트라는 건 연구가들이나 사이언티스트나 교수나 연구원이 내는 거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고객한테 무슨 혜택이 되냐. 그래서 숫자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고객은 어떻게 찾느냐. 이게 큰 숙제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RF라는 안 해봤기 때문에 고객은 한 명도 몰랐습니다. 2003 시작할 때. 그래서 타겟 마켓을 정했잖아요. 와이어스 커뮤니케이션이라니까 그거 제조회사가 누구냐? 그건 또 하나 더 줄이니까 리피터라는 단어 처음 봤습니다. 그래, 리피터 회사가 누구냐? 그걸 찾아가지고 탑10을 끊임없이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정호라는 분, 그 사람이 KD정을 소개해가지고 그랬더니 SK텔레스에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채널은 이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사보다 싸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마케팅 채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찾았으면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렉스 프로덕트 프로파일하고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중요한 거는 약장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약장사가 되면 안 됩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가 나는 들었습니다. 내 얘기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선배니까 연령에 불문하고 경험을 피하고 나는 제로인데 이 사람은 나보다 100배나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때는 나이 60 넘은 사람이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프레스 릴리즈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기자들이 가장 가려운 게 뭐예요? 기사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써달라면 그냥 안 써줘요. 근데 특허가 있다, 신제품이 있다 그러면 기사들이 대듭니다. 그냥 써달라면 안 써줘요. 왜?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광고에는 1원도 안 썼습니다. 이건 B2B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상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베렉스웨이라는 건 베렉스의 경우지 공통된 진리는 아닙니다. 제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해외 지점을 난 해외 법인을 경쟁사는 차렸고 내부에서 사람 채용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데 절대로 금지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에 딱 줄여가지고 10가지를 했는데 고객이 이걸 들으면 베렉스 제품을 실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샘플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 10가지를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운 건데 이건 고객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가 매일 하는 일이 거니까. 나는 몰라요 지금도 잘 이 의미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뭐가? 다 좋다는 점은 낚싯밥이 써야 되죠. 낚싯밥이 BG13D, BT01CB입니다. 구체성 있고 제품이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잔뜩 소개했는데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BG13D, BT01CB 그렇게 하면 샘플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가격입니다. 제품을 해놓고 나면 얼마를 받아야 될지.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가로 세로로 보면 한쪽은 퍼포먼스가 좋고 한쪽은 가격이 퍼포먼스가 나쁘고 성능이 나쁘고 가격이 싸면 맨 밑에 있겠죠. 또 여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덕트 포지셔닝 퍼포먼스가 플러스 제일 좋은 건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제일 싸게 하면 제일 잘 팔리겠죠. 그럼 이익이 안 나죠. 그래서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는 건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업사원한테 메모팔았어 하면 눈 감고도 대답을 합니다. 비싸서 못 팔겠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면 3류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비싸서 못 팝니다. 그럼 베렉스는 어떻게 되냐? 지도해 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줘요. 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네고시에이션의 상대가 아니라 여기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은 65% 했는데 하고 보니까 83%까지 갔어요. 제조업에서 83%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거. 반도체. 그리고 경쟁사는 왜 65%? 경쟁사가 보니까 아까 벤치마킹 한다고 했죠. P&L을 보니까 65%예요. 그래서 65%를 잡은 겁니다. 수량은 어떻게 하느냐? 이 수량을 제조랑 말해야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는 경쟁사 재무제표에서 유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만나는 고객보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는 어딥니까?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러면 10명 물으면 6, 7명은 잘 가르쳐줘요.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려도 안 만나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는 연구개발비가 충분히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렉스는 40%를 쓰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40%. 그래서 가격 정책에서는 마지막에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익이 아무리 나도 캐시플로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봐야 됩니다. 현금으로 이익도 내야 되고 현금으로도 맞추되, 이건 마케팅 담당자가 됐든 사장님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개념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 개수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시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마케팅의 인그리언트 요소는 뭐냐? 킬러 프로덕트, 더 베스트가 돼야 되고, 낚싯밥엔 파텐트가 있어야 되고. 왜? 고객을 만나달라면 만나줍니까?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특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만나줘요. 왜? 자기는 경쟁사한테 밀리면 안 되거든요. 특허라는 건 엄청난 낚싯밥입니다. 그 탑10 클라이언트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프로덕트 포지션 프라이싱, 이익이 나는 프라이싱을 하고, 그리고 프로모션은 대표적인 프레스빌리티를 통해서 하고,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요건 아까 그 프로피트가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베렉스웨이. 왜 베렉스웨이라고 썼느냐?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드림이라는 게. 지금 꿈은 뭐냐? 성경에 바이블이 있고,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성전이 있죠. 기업의 성전 보신 있어. 들어보신 있어요? 기업의 성전, 기업의 바이블. 그걸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인데,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 프로덕트,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할 때는 2번, 3번, 4번에 머리에 남습니다. 그치? 그래서 책장 상담, 여기 이제 IQ가 150, 120 넘어가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에 잠을 자더라도 킬러는 들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꼭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좋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베스트, 내게 베스트가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처음 시작하는 데는 매뉴얼이 없죠. 없는데, 그 가능하면은 매뉴얼, 다큐멘테이션하고 폼을 만드시고, 없으면 찾아보세요. 없으면은 아까 컨설턴트, 아니 이 분야에 있는 분한테 구하십시오. 이를 가지고 제가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 경험이 없는데. 아는 분들 찾아다니니까 원가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물론 있죠. 사회 기여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돈을 남기고 헌금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ROI가 캐시플로우를 제가 마지막으로 했고, 다음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만 시간이 되면요. 시간이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예, 네, 그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이게 GMA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료는 너무 대략적이기 때문에 총론이 있는데 당론이 없잖아요. 당론을 지금 정리해 가지고 제가 되면은 이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제로 얘기 듣고 가서 쓰려고 보면은 머릿속에 뭐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서 모르거든요. 예,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할까요? 재미가 없었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